95%의 트레이더가 RSI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RSI 지표 어떻게 쓰시나요? 70을 넘으면 과매수니까 팔고 3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니까 사라. 아마 다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서 매수했는데 가격은 반등은커녕 보란듯이 더 폭락해버립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전설적인 트레이더 앤드류 카드웰의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략만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략의 신뢰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방법은 물론 그 방법을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타점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CMSI 지표까지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RSI를 사용하는 공식인 과매수는 매도, 과매도는 매수. 이 고정관념을 오늘 소개할 전설적인 트레이더 앤드류 카드웰은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는 RSI를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추종하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정했죠. Tim, I think you have to have a disciplined approach.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바로 RSI를 만든 창시자 제이 웰스 와일더의 제자이자 전 세계 최고의 RSI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경력만 무려 45년이 넘고 전 세계 28개국의 펀드 매니저와 수석 애널리스트들이 이분에게 직접 전략을 전수받았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80년대와 90년대의 대세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직 RSI 분석만으로 정확히 예측해낸 인물이죠. 카드웰 전략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RSI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RSI는 말 그대로 상대 강도 지수,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계산하여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상승만 계속하면 100에 가까워지고 하락만 계속하면 0에 가까워집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니까 팔고 30 이하면 침체되었으니 사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강한 추세가 터졌을 때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장에서는 RSI가 70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해버립니다. 이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숏을 잡았다간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카드웰은 여기서 레인지 시프트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의 성격, 즉 추세에 따라 RSI가 움직이는 구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일 때는 RSI가 주로 40에서 80 사이에 움직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40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20에서 60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반등을 해도 60 부근에서 막히고 하락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라 하면 차트의 가격의 흐름과 RSI 지표의 흐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RSI 지표는 저점을 높이며 상승합니다. 이는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며 가격 하락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곧 발생할 상승 반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며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RSI 지표는 고점을 계속 낮추며 하락합니다. 이는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며 가격 상승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발생할 하락 반전을 의미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이버전스의 활용법입니다. 하지만 히든 다이버전스는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 중 발생하며 캔들의 저점이 전보다 상승했고 RSI 지표는 전보다 저점을 낮춥니다. 이는 가격이 이미 신고점을 찍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며 상승 추세를 지속하거나 가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 중 발생하며 캔들의 고점이 전보다 하락했고 RSI 지표는 전보다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는 가격이 이미 신저점을 찍었지만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고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며 하락 추세를 지속하거나 가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는 그 의미가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끝자락에서 추세 반전을 찾아 역추세 매매를 위해 사용되며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 진행 중에 추세가 지속되거나 가속될 것 같은 구간을 찾아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 활용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히든 다이버전스 전략을 활용해서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RSI 지표를 불러온 뒤 카드웰의 방식대로 세팅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설정 창에 들어가서 일단 베이스라인은 꺼주고 하단 밴드 값을 40, 중간 값을 60, 상단 밴드 값을 80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타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RSI가 하락 구역의 천장인 60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세요. RSI가 60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배웠던 히든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는지 확인합니다. RSI는 40과 80 사이인 상승 구역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의 저점은 높아졌는데 RSI 저점은 낮아지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포착됐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신호죠.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에 잡아주고 익절 목표가는 손익비 대비 1.5 구간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세가 붙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하게 목표가에 도달하고 수익 실현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앤드류 카드웰의 방식은 매우 강력하지만 실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횡보장에서의 잦은 손절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추세 없이 박스권, 예를 들어 40에서 60 사이 애매한 구간에 갇혀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다중시간 프레임 분석입니다. 먼저 현재 보고 있는 타임 프레임을 기준으로 상위 타임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RSI가 상승 구역인 40에서 80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위 분봉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하락 신호는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상승 흐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딱 3단계 프로세스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상위 프레임을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보고 있으니까 15분봉을 봐야겠죠. 내가 5분봉에서 매매를 한다면 상위 프레임인 15분봉에서 RSI가 40 이상인지 확인해서 현재가 큰 흐름상 매수 가능 구간인지 판별합니다. 둘째, 이제 내가 매매하는 타임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RSI가 40 부근에서 지지를 받거나 60 돌파를 할 때 진입 준비를 합니다. 셋째, 상위 타임 프레임인 15분봉과 하위 프레임, 즉 내가 매매하는 5분봉에서 추세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기억하세요. 상위 차트가 40하고 80 사이인 상승 구역에 그리고 하위 차트도 상승 구역에 이렇게 두 곳 모두 상승이라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실제 예시를 통해 이 필터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5분봉 차트를 보세요. RSI가 4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단일 차트만 보고 있었다면 하락 추세로 바뀌었나? 라고 오해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추가 하락을 염두에 손절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위 프레임인 1시간봉 차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해당 구간을 보면 보시다시피 1시간봉의 RSI는 여전히 40 위에, 즉 상승 구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방금 15분봉의 이 하락 신호는 가짜였던 겁니다. 우리는 상위 흐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 구간을 하락이 아닌 눌림목 매수 기회로 역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을 설정해주고 손익비는 1대 1.5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입 이후 가격은 바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장, 즉 숏 타이밍을 잡는 법을 보겠습니다. 상위 프레임인 1시간봉 차트를 켭니다. 보시다시피 RSI가 60을 뚫지 못하고 20에서 60 사이의 하락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함부로 롱을 잡으면 안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락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타점을 잡기 위해 다시 15분봉으로 돌아갑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RSI가 60 부근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때 가격의 고점은 낮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슬그머니 높아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됩니다. 상위 차트의 하락 압력과 하위 차트의 매도 신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죠. 망설임 없이 숏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 손익비는 마찬가지로 1대 1.5로 두겠습니다. 자, 가격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거의 진입한 직후 가격은 반등을 멈추고 다시 곤두박질 치며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까지 단숨에 도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RSI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RSI 선 하나만 보면 파동이 너무 민감해서 가짜 돌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RSI 지표 설정에서 RSI 베이스, 즉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주시고 인풋의 RSI 길이는 14 혹은 9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14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RSI의 역할은 아까 봤던 이 불규칙한 RSI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신호선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RSI가 여기 60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RSI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때의 신뢰도가 훨씬 높으며 이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RSI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진입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RSI 선이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때 RSI가 우리가 정해둔 상승 구간, 즉 40과 80 사이에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무기는 타점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60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고 보면 이미 바닥에서 한참 올라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RSI 골든 크로스 지점을 보면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한 자리인 걸 알 수 있죠. 골든 크로스를 활용했다면 이 지점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먼저 잠시 꺼놨던 거래량 지표를 켜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 차트를 보면 RSI가 60 저항을 뚫고 80을 향해 갈 때 하단에 있는 이 거래량 지표를 함께 보십시오. 만약 RSI는 60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그 평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건 세력의 속임수이자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방식 그대로 RSI 60 돌파만 보고 진입했던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분명 이제 60을 뚫긴 뚫었지만 하단을 보니 거래량이 평균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힘없이 주저앉으면서 허무하게 그냥 손절이 나가버립니다. 전형적인 개미꾸시기에 당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한번 RSI가 60을 뚫어줍니다. 이때 하단 구간을 보면 크게 튀어오른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이 전과는 다른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타점입니다. 자, 바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진입합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진짜 추세에 올라탄 덕분에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하여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앤드류 카드웰의 기본적인 레인지 시프트 전략 사용법과 이 전략의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들은 기존 레인지 시프트 전략을 확실하게 보강해주는 건 맞지만 이처럼 매매할 때마다 상위 프레임을 확인하고 RSI 자체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신호선으로 사용해서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를 찾아내고 거래량을 봤을 때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치솟는지 확인하고, 자, 실전에서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렇게 매번 체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핵심 필터를 하나로 합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지표인 CMSAI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자, 기존의 RSI를 활용한 기본적인 매매와 CMSI 지표를 사용한 매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RSI 전략만을 사용했을 때는 해당 구간을 과매도 영역으로 판단해서 역추세를 노려 매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RSI가 과매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고 맙니다. 당연하게도 CMSI 지표에는 매수 시그널이 표기되진 않았습니다. 상위 프레임이 1시간 봉으로 이동해서 RSI 구간을 확인해보니 현재 구간은 하락 구간에 유지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CMSI는 상위 타임 프레임의 추세를 현재 보고 있는 타임 프레임에서 자동으로 표기해줍니다. 본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차트의 타임 프레임에서 지표를 켜고 설정해서 인풋을 들어가준 뒤 MTF 필터에서 원하는 상위 프레임을 설정해줍니다. 그럼 현재 차트에서 파란색과 붉은색 그리고 갈색 영역이 표기되며 파란색은 상위 프레임의 상승 추세를, 빨간색은 상위 프레임에서의 하락 추세를, 그리고 갈색은 이 상승과 하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횡보 구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래량 폭발을 감지합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최근 20일간 평균 거래량보다 높은지 판단하여 해당 구간들을 표기해주며 이는 설정값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SI의 이동평균선 돌파, 즉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감지하고 현재 차트에서 직접 표기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CMSI는 매매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번엔 CMSI를 활용해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상위 타임 프레임의 추세 구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상위 타임 프레임의 상승 구간이 확인됐으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캔들에서 거래량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드디어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배경 색상을 보아하니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임을 알 수 있으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거래량 또한 평균치 이상임을 나타내는 플러스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손익비율 1대 1.5,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하고 진입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바로 목표가에 도달하고 수익 실현을 완료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일간 비트코인 차트의 CMSI 지표를 적용했을 때 매매 결과입니다. 총 6번의 거래 중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익절하며 승률 83%를 기록했습니다.
이 CMSI 지표는 제가 실제로 RSI 타점을 정교하게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9번 CMSI 지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